어떻게 칠하실 거예요? 그 뭐 박스 아트도 괜찮고 뭐 설명서 몇 개 있는데 이거 몇 번으로 하면 될까? 박스 아트는 1번이에요. 1번. 네. 그 1번 칠하지 뭐. 1번이 북아프리카 1942년의 위장색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오라마 TV의 박스 오픈 코너. 오늘은 이미 예고드린 바대로 아카데미의 신제품인 3호 전차 제2형 북아프리카 버전의 네. 2탄. 일단 소위 말하면 풀 서비스 버전. 색칠과 고증에 예.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색칠을 하려면 도료들 뭐 쓰는 게 있지만 여러 가지 도료를 일단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야. 설명서에도 예.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예. 어떠한 컬러를 사용하라 예. 라는 안내가 있긴 합니다. 예. 그리고 회사별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되게 많은데 예. 네. 이걸 우리가 일단 사와야 돼. 이 도료를 사러 가자. 네, 일단 사러 갑시다. 일단. 네. 가시죠. 자, 이렇게 도료를 사왔습니다. 아유, 힘들어라. 비도 내는데. 네. 네. 이거 정말 다 사온 거예요? 사온 거죠. 아니, 누가 이거 공짜로 줬겠어요? 이런. 근데 지금 사왔다고 얘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꼼수입니다. 네. 제가 또 연출로 음. 위장색에는 위장복을 입어야 되지 않나. 네. 그래서 제가 깨구리 옷을 하나 입고 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페인트들을 물성별로 한번 늘어놔 봤습니다. 예.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뭐 에나멜, 라카, 아크릴 순인데요. 네. 뭐 예전에는 이게 칼같이 구분을 했습니다. 서로 섞이질 않으니까. 근데 요즘은 여기 경계가 조금 애매해지고 있어요. 네. 뭐 그건 그 얘기는 뭐 별도 얘기고. 자, 일단 이게 타미야 XF60 에나멜. 다크옐로우. 저도 들어봤어요. 네, 요거는 뭐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뭐 아프리카든 뭐 그냥 유럽이든 상관없이 2차 대전 독일군 기본색 하면은 뭐 이제 이걸로 통용이 다 됐죠. 네. 그냥 무조건 다크옐로우 그러면 타미야 XF60 뭐 이랬었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이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독일군도 한 가지 색만 쓴 것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래서 1992년도에 그 당시의 군제, 지금은 GSI 크레오스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바로 2차 대전 때 사용됐던 색은 이것이다. 라는 그 펜저 컬러가 발매가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고증에 정확히 맞는 바로 그 색이다. 라고 한 최초의 색이 됩니다. 그 이전에는 독일군의 색을 그렇게 나누지 않았었는데. 그냥 다크옐로우 그러니까 또 병에 다크옐로우라고 써 있으니까 그냥 이거 칠하는 거죠. 이렇게 시리즈별로 1, 2, 3, 4, 5, 6 이렇게 됐다? 네, 그래서 그 펜저 당시에 그죠, 펜저 컬러라 그래가지고 다크옐로우가 아프리카 버전 2가지, 네. 그 다음에 1943년 이후에 유럽의 독일군 기본색 1가지, 그 다음에 대전 초기에 점원 그레이 1가지, 독일군 위장색, 다크 그린, 레드 브라운.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색깔이 나왔었어요. 현재는 절판. 절판. 네, 현재 나오지 않습니다. 독일말로 또 써놨네요. 네. 자, 그러다가 6, 7년 된 것 같아요. 예. 한 요 가이아 노트라는 이 신생업체에서, 신생업체 맞나요? 네. 네. 그래서 역시 바로 그 독일군색이라는 또 색을 또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2차 대전 독일 전체의 그 겉을 긁어서 그걸 갖고 다 분석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색이 바로 정확한 그 색이다. 그랬어요?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아프리카 군단 위장색을 4가지 세트를 또 내놨습니다. 아예 숫자를 41년, 42년 예. 게다가 이따 설명을 드릴 랄 번호까지 딱 써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이제 그 IPP라고 국산 도료입니다. 그냥 다크옐로우. 예전 XF60과 유사한 그런 색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타미야에서 요즘 재작년인가부터 이 라카 도료가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새로운 제품명 LP 예. 라카 페인트. 예. 그래서 LP55번 다크옐로우 2. 네. 예, 이것도 이제 역시 독일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색상이 되겠습니다. 뭐 아프리카라고 딱히 지정한 건 아니에요. 네. 예. 자, 그 다음에는 요즘 그 많이 사람들이, 이 덕후들이 좋아하는 AK 컬러. 그랬나? 그래가지고 AK 컬러에서 아크릴 시리즈를 쭉 내놓다가 예. 최근에 리얼 컬러라는 걸 내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그 색이다. 나왔는데 이름이 리얼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프리카 색상 4개를 세트로 나왔는데 요 특징이 뭐냐? 요건 아크릴과 라카의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도료는 물에도 희석이 되고요. 네. 라카 신라에도 희석이 됩니다. 네. 기존에 나왔던 아크릴 신나에도 희석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회사 라카 페인트하고 섞을 수 있어요. 네. 또 아크릴하고 섞을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이 색상을 떠나서 참 이게 좀 신박한 도료가 되겠습니다. 라카와 페인트에 둘 다 용제를 사용할 수 있는. 예. 참고로 에나멜하고는 섞이지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아크릴. 네. 군제, 지금 미스터 합이
나오는 요 다크 옐로우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그 바이오 칼라 여기서도 특색이 나오고 있죠. 네. 이건 이제 완전 물로다가만 사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섞어야 되고 사실은 무공해 도료라고 좋아하긴 하는데 뭐 사용하기가 썩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입자가 솔직히. 좀 두껍다라는 네. 평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완전히 물로만 쓰는 겁니다. 예. 네. 그다음에 우리가 또 가장 많이 쓰는 타미야 도료 아크릴입니다. 타미야 아크릴. 아크릴인데 요거는 예전에 전통적인 XF60이 있고 그다음에 다크옐로우 2가 한번 나왔다가 최근에 DAK 아프리카 군단 색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가 또 나왔어요. 네, XF 92, 93. 그래서 타미야로서는 좀 이례적이긴 하죠, 이런 거. 왜냐면 타미야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래 이때는 이 색을 써야만 한다라는 그런 유행 때문인지 예. 여기다가 연도를 표기해놨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다만 이제 요거 보통 아크릴 도료의 그 색상 XF 맥 그러면 똑같이 에나멜도 있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는 에나멜이 잘 안 나와요. 음. 아크릴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XF 92, 93은 에나멜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토 3색도 에나멜이 없습니다. 아크릴만 나오고요. 네. 아크릴 미니. 그렇죠, 미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정도 도료.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일단 우리가 보통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료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정색들을 예. 1941년, 2년 5가지 색칠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예. 여기 사용된 색들을 저희가 한번 칠을 해봤습니다. 예. 칠을 해봤더니 얼라리? 좀 틀리죠. 네, 맞습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제조사마다. 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뭐 다 맞다고 할 수도 있고 다 틀리다고 할 수도 있죠. 그게 뭐야? 그 사실 그 덕후들이요. 그 대전 중에 그 정확한 색이 뭐냐라고 네. 논쟁을 벌이기는 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학구적인 의혹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사실 그 모형에 칠한 색이 정확하느냐 하는 건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째서? 그 일단 색이라는 게 뭐 빨강이나 파랑처럼 완전히 틀린 것도 있지만 이런 약간의 색조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시각적인 그 왜곡이 동반하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판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각적인 왜곡이라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주변이 밝으냐 어두우냐에 따라서 색이 좀 달라 보여요, 그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이거 촬영을 하니까 필름이나 카메라의 특성에 따라서 또 색상이 나오는 게 틀려집니다. 당시에는 필름이 코닥이나 니콘 여러 가지 필름이 있었지만 네. 필름마다 각 제조사마다 색깔이 달랐대요. 네. 그리고 또 인쇄하는 그 인쇄 잉크에 따라서 또 왜곡이 생기는 거죠. 이거 그다음에 모형 같은 경우에는 또 플라스틱 사출색이 뭐 흰색이냐, 밝은 회색이냐, 아니면 어두운 색이냐에 따라서 칠하면 또 그게 틀려져. 아무래도 네. 밑바탕 네, 색이 그렇죠. 실제 사용하는 색과 달리 네. 밑색이 비쳐 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라 보인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모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오리지널 색이라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된다. 그래도 네.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네. 어느 정도 기준이 있었으면 좋긴 하겠어요. 어쨌든 자기의 그 만족 이런 것도 있고요. 자기 취향도 있고 그다음에 네. 막 하다 보면 또 자기 생각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뭐 그런 거 등등 해서 자 그래서 어느 게 중요하냐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요. 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를 아는 거는 굉장히 그래도 중요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점에서 오늘 그 영보 씨가 엄청나게 리서치를 많이 해오셨어요. 그죠? 위장복도 있고. 네, 설명을 한번 좀 해보시도록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예. 독일군의 색깔이 어떠했는가 예. 제식 색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정구 기자, 예. 물자가 풍부했던 미국은 예. 80년 전에 사용했던 그 수많은 색들이 아직 현재도 그대로 예.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보건 사업들에 예. 그 색을, 그 페인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색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나 나치 독일군이 사용했던 색상들은 안타깝게도 예. 현재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 색상 재현을 하려면 다른 방법에 간접적인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도료 자체는 남은 게 없고, 그쵸. 그러니까 이 대전 중에 남아 있던 그 잔해들, 네, 유물들. 이거 가끔 또 땅에서도 막 파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보고 참고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색들을 참고했는데 우선 도료 말씀을 우선 드리자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1992년에
이것이 바로 그 색이다 예. 라고 했던 판자 컬러들,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아프리카 컬러 1941년이라고 예. 말하면서 색상을 지정한 경우가 없었으나 예. 이렇게 색상을 지정했던 것은 굉장히 도발적인 시도였고 아니었나.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뭐 다크옐로우면 다 다크옐로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 것도 처음 알았죠. 네, 그래서 그 한동안 바로 그 색에 대한 이야기가 잠잠하다가 예. 몇 년 전에 가이아노트라는 회사에서 박물관 소장품에서 시료를 긁어내서 분석을 했다 하는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하며 독일군 특색을 발명하게 됩니다. 예. 이 컬러는 이제 이후 보다 정확한 독일군 위장색이 무엇이냐 하는 관심을 끈 시금석이 된 컬러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낱개로 계속 나오다가 이제 세트로도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예. 아프리카 거를 뭐 모아서 주고, 네. 대전 말기 거 모아서 주고 이런 식으로. 예. 네. 예. 예, 그러다 2016년에 스페인의 AK사에서 나치 독일의 공문서와 칼라칩을 예. 분광기로 예. 계측한 값을 유명 연구가들의 감수를 받아서 이 리얼 컬러라는 서적과 예. 함께 동명의 제품군을 발표하게 됩니다. 예. 오, 분광기로.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논란의 종결. 예. 그러면 사람의 눈의 시각에 느낌과 감에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분광기로 계측을 했으니까 예. 그 데이터 값을 토대로 했으면 그 논란의 종결. 이 와야 하는데. 이 와야 되는데 실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진 못했다 하더라고요. 예. 특히 이 영국군의 담당자 마이클 스타머 씨는 자기가 제공한 자료대로 색상이 재현되지 못했다 예. 라면서 실망을 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유명 사이트에. 예. 또 특히 소련군 연구, 독일군 예. 연구하면 반드시 나오는 스티븐 잘로와 예. 씨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제 직접 재현한 색을 예. 배포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사실상 이 리얼 컬러 이 색이 다 틀렸다 예. 라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됩니다. 예. 오, 그러니까 이 덕후의 입장과 상업의 입장이 완전히 틀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리얼 컬러가 그 독자적인 근거로 제시했던 80년 전의 컬러칩 예. 인쇄물 자체가 판본마다 다르다는 얘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예. 즉 그 시대에도 판본 인쇄할 때마다 색깔이 좀 달랐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마다 이제 제조사들마다 예. 입수했던 컬러칩이 다르니까 그런 차이도 있고요. 또 특히 예. 당시의 도료는 써있지는 않지만 납을 다 사용했어요. 예. 납이 기본으로 그냥 무조건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요 팩트라, 이 팩트라 도료가 그 타미야의 에나멜의 전신인데요. 예. 이거 미국의 도료입니다. 요거를 이제 타미야가 나중에 라이센스로 했다가 나중에 자기 독자 브랜드로 바꾸게 됐죠. 예. 이 팩트라 이 도료만 봐도 이 노리드, 납이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굳이 써놔야 할 정도로 옛날에는 모든 도료에 다 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분광기로 똑같은 계측값이 나오도록 추산을 해서 만들었다 한들 납이 들지 않았으므로 그렇죠. 결국 실제 색감은 다를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성분이 그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허허. 조미료 한 가지를 못 쓰게 하는 거야. 아무튼 결국 실제 페인트 80년 전의 페인트의 발굴 없이는 아무리 리얼이니 예. 뭐 완벽하다거나 예. 이런 말들을 수사를 붙여봐야 예. 결국은 그 마케팅 예. 거칠에 불과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 덧붙여서 예. AK사에서 제일 처음 냈던 영문판 예. 하고 또 일본에서 번역판 예. 이 두 가지 색이 원래 같아야잖아요. 예. 여기 앞에 이런 컬러 차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비교 보니까 달라. 그래서 이게 그거는 이제 일본이 인쇄가 어쨌든 세계 최고이기 때문에 일본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당시 독일군의 위장 지시 명령이나 예. 각종 문서, 색상표를 잘 정리했기 때문에 네. 참고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아, 네, 한번 보시죠. 책 제목 리얼 컬러 일본어판입니다. 영문판도 있습니다. 네, 연구가들의 감수를 받았다. 네, 그렇고요. 색상들을 이렇게 컬러 차트로 마찬가지로 끝창에도 이게 예. 연합군. 네, 이런 색상들도 소개를 했으나 이번에 저희가 알아볼 것은 1941년, 42년 북아프리카 군단이 어떤 위장색을 사용했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육군 통달 명령 1941년 281번 1. 둥켈 그라우 / 둥켈 브라운의 도장 방식 혹은 둥켈 그라우의 단색 도장을 하는 대신 아프리카에서 운용할 차량을 포함한 기자재는
겔프 브라운 RAL8000과 그라우 그린 RAL7008로 도장해야 한다. 이것은 두 색 모두 무광, 빛을 반사하지 않아야 한다. 이 도장은 지금까지의 방법대로 하되 둔켈 그라우 대신 둔켈 브라운을 쓰고 둔켈 브라운 대신 둔켈 그린을 사용하라. 이 색들은 불명확한 경계가 없어서는 안 된다. 한편 색조에서 색조로의 이동은 부드러운 이동이 필요하다. 보다 작은 표면, 스포크 휠, 디스크 휠을 포함은 단일색으로 칠하는 것이 가능하다. RAL8000을 3분의 2, RAL7008을 3분의 1의 비율로 8000의 도장 면적을 넓게 칠하라 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둔켈 그라우 슬래시 둔켈 브라운, 요거는요 독일이 대전 전반기에는 둔켈 그라우, 점원 그레이라고 하는 색 있잖아요. 시커먼색. 요즘은 파란색을 좀 필터링이라 그래서 멋스럽게 색의 변화를 주는 이 점원 그레이 단색이 공장 출하 표준색이었는데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위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게 조준기에 한눈에 딱딱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경계를 흐리게 하기 위해서 그 위장색으로 썼던 둔켈 브라운 7017을 1941년 북아프리카 전선에서는 각각 8000과 7008로 바꾸라는 명령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RAL은요 1925년에 설립된 제국조약위원회의 줄임말로요, 현재에도 약간의 개정을 거쳐서 독일을 대표하는 색상표를 제작하는 단체입니다. 1940년대 대전기 당시에는 독일의 국방군 위장색을 지정하는 데 사용했는데요. 황색과 베이지 1번, 오렌지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RAL7021은 7번째 카테고리, 회색 카테고리의 21번째 지정색이라는 의미입니다. 서수죠. 순서를 나타내는 숫자니까 7021 이렇게 읽는 것도 좋지만 7021 이렇게 따로 띄어서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 2번. 도료는 부대에 따라 조달한다. 조달사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다음 도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전차, 장갑차용은 P도료, 무선장치, 무전기용은 W도료, 마그네슘 합금으로 제조된 기자재, 엘렉트론제 화포의 차륜 등은 TL도료를 사용하라. 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1941년에는 RAL8000, 7008을 사용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42년에는 어떻는지를 살펴보시죠. 육군 통달 1942년 315번 1. 아프리카 부대 장비, 차량을 포함의 도장에는 둔켈 그라우 대신 무광의 브라운 RAL8020, 그라우 RAL7027을 도장하라. 아직도 둔켈 그라우를 쓰는 차량이 있나봐요. 42년에 와서도 아직도 그 점원 그레이를 칠한 차량이 있으니까 그거를 바꿔 칠하라고 닥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8020을 3분의 2, 7027을 3분의 1의 비율로 8020의 도장 면적이 넓다. 즉 8020을 기본색으로 칠하자.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라우는 색과 색 사이에 부드러운 변천이 있는 불규칙한 얼룩 무늬로 적용하라. 보다 작은 표면과 휠은 8020 또는 7027 단색으로 칠하라. 즉 작은 장비품이나 바퀴들은 단색으로 칠하라 이거죠. 즉 두 색을 한 바퀴 안에 같이 칠하거나 겹쳐 칠하지 말고 한 가지 색깔로만 칠하라. 오호, 이런 깨알같은 지시가 있네요. 도료는 조달 라인을 통해서 지급된다. 그러나 예전에 쓰던 1941년에 쓰던 RAL8000과 7008은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예. 어허, 즉 이렇게 기존의 색을 그만 쓰고 예. 이렇게 새로운 색을 칠해라 예. 라는 지시를 명확하게 문서로 하게 됩니다. 예. 참 별걸 다 지정하네요. 그죠?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확한 색, 문서에 텍스트는 있으나 그 색이 현재에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각 제조사마다 8020을 재현한다고 했는데 리얼 컬러, 가이아노트, 타미야 여러 제조사들이 저마다의 근거를 갖고 재현한 결과 이렇게 다 제각각인 색깔이. 그래도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리얼 컬러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봤습니다. 이 자세한 더 좋은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는데 이런 것은 또 다음 기회에 그렇죠. 네. 그래서 1943년 2월부터는 여기 있는 색상들을 모두 폐지하고 네. 이 너무 난잡하다, 네. 번잡하다 하면서 RAL 7028 네. 한 가지 색으로만 통일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얘기는 또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오늘 색칠하는 거는 아프리카 얘기니까. 네. 이제 다시 아카데미의 네. 설명서를 보자면 박사아트이자 설명서 색칠 제한 1번 네. 1번의 색상을 보면 1942년 네. 아프리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색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네. 아마 41년 색을 그대로 그쵸. 아직 바꾸지 못한 채 42년에 찍혔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 있고 이런 색상을 사용했을 건데요. 네. 우선 1941년 지정색은 네. 이 색이고요. RAL 8000, 그 다음에 네. 나머지 3분의 1은 RAL 7008. 이렇게 색칠을 하였습니다. 예. 그럼 이거 만들면서 사용한 색은 뭐예요? 가이아 노트 썼습니다. 아니 이유는? 뭐 락하니까 제일 쓰기가 편하잖아요. 그렇군요. 네. 자, 이상 우리 그 소위 풀서비스 네. 색칠까지 해봤는데요. 사실은 2탄을 좀 빨리 소개를 해야 되니까 예. 열심히 좀 빨리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 중에 좀 별거 아니지만 네. 소개 안 한 게 좀 있어요. 네. 이제 여기 보면 그 차간 거리 표시등이라 그러나요? 여기 보면 조그맣게 네모가 4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칠을 하는데 여기 어떤 역할을? 이제 밤에 라이트를 켰을 때 예. 거리에 따라서 4개, 2개, 3개 예. 이렇게 개수로 예. 차간 거리를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 참 신기하죠 이게. 현용은 또 십자가잖아요. 그건 독일군. 네. 그렇죠, 독일군. 예. 이것도 독일군이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리에 따라서 십자가, 십자, 일자 예. 안 보이게 예.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요건 이제 뭐 빨간색으로 칠하면 되고, 네. 그죠? 뭐 안테나는 뭐 메탈릭 그레이, 네. 뭐 등등 해서 세부 색칠, 뭐 설명서에 보통 잘 나오는데, 안 나오는 설명서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시고. 자, 그리고 사실은 요 기본색이요. 우린 뭐 다크옐로우 그럼 이제 하나라고 다 이제 노란색, 어두운 노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는 훨씬 더 갈색에 가까운 네. 짙은 색이다. 처음에. 똑같이 다크옐로우가 아니다. 41년에는 그랬고요. 예, 예. 42년에는 또 엄청 밝아집니다. 좀 분홍색에 가까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일단 알고 계시고 유럽 건 또 조금 다르다. 자, 이상 우리 2번에 걸쳐서 풀 서비스 3호전차 살펴봤고요. 지금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